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의 뉴스 채널 CNN과 인터뷰를 가졌죠. 어떤 내용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방송은 되지 않았죠? 예,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이 우리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됐죠. 네. 지금 당장 급한 게 북한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무기 보유로 북한에 대응하면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할 수 없고 동북아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우리 한반도에 남한에도 이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네. 이런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참 이 시기적으로 참 찝찝함을 주는 얘기가 어제 바로 우리 이 뉴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한참 하던 중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하루 더 지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께서 안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핵전쟁은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교과서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물론 저도 전쟁을 치러본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걸 보게 되면은 미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소련이 핵무장을 했고 중국이 해서 서로 핵무장으로 밸런스 오브 테러를 잡았거든요. 네. 그게 냉전입니다. 냉전을 자꾸 우린 전쟁으로 보는데 그게 평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평화예요. 전쟁 안 하는 거잖아요. 냉전. 근데 그걸 냉전이라고 표현하니까 사실 전쟁으로 하는데 그게 평화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핵무기를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나는 이런 식으로 누가 대통령한테 정보를 주는지가 지금 우리 안보 시스템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차라리 전술핵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지금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지금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봉 실장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네. 있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도 현재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잘 안 들어주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또 우리 국회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얻은 게 있습니다. 뭐죠?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에다가 핵탄두를 싣겠다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얘기를 네.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에다 핵탄두를 싣겠다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듀얼 케이퍼빌리티 에어크래프트를 운용하겠다. 뭔 소리냐면 핵탄두하고 재래식 탄두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네. 비행기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술핵 재배치가 당장 힘들면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를 해서 이 미국의 잠수함이라든가 네. 구축함 그리고 항공기에다가 핵탄두 싣고 한반도에 와라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걸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일단은 그러니까 현재는 괌에 있기 때문에 네. 괌에서 그 핵탄두가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B-50이 실어서는 4시간이나 걸립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핵잠수함이 동해바다에 있다 그러면 네. 그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언론 책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청와대나 정부가 아닌 상태에서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요구를 네. 해서 압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성과를 얻었고 네. 계속 주장할 필요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핵을 당장은 보유할 수 없으나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네. 그것도 포기하고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매티스 국방장관이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전술핵을 갖다 놓자고 자꾸 하는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적이 몰라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 본토에 있으면서 모호하게 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얻는 것이다. 그걸 한반도에 갖다 놓는 순간,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사실상 완곡하게 전술핵 배치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을 미군 수장이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미국의 핵사정을 모르고 우리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 꼬역거리는데요.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미국이 INF라고 중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했잖아요. 소련과 네. 더불어. 따라서 지금 미국이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 중에 핵탄두를 다는 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미국이 운영하는 폭격기에서 달린 ALCM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도 핵탄두가 없습니다. 중거리급이기 때문에. 네. 중거리급은 다 없거든요. 그리고 에이타킴스 미 육군이 운영하는 한국에 있는 것도 핵탄두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지만.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핵 미사일은 뭔가 하면은 그 공군에서 운용하는 미니트맨 네. 몇 번 실험했죠. 그거는 핵탄두가 다탄두에 3발이 들어있습니다. 네. 조금 작지만 3탄두지만 3개지만은 수소탄두라서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네네. 또 하나가 SLBM으로 전략 잠수함에 싣는 트라이던트입니다. 네. 미국이 지금
잠수함이 실을 수 있는 전략 핵무기는 트라이던트인데 트라이던트는 핵탄두가 8개에서부터 14개까지 초대형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터지고 저게 날아가면 전 세계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아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한국은 빠른 시간에 어떤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고 계속 기조를 유지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만 어제 인도적인 대북 지원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마침 선언을 한 다음 날 이렇게 도발을 한 걸 보면 일단 대화 기조 자체는 이제 좀 효용을 다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중근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그냥 무참히 산산조각을 내버렸죠. 그래서 아까 신석호 부장이 얘기한 대로 북한은 북한의 스케줄대로 네. 차곡차곡 가고 있는 거고 우리 한국이 뭐 어떤 인도적 제의를 한다든지 어떤 대화 제의를 하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변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사일 발사 이후에 오늘 아침 NSC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 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저 말한 내용 저희가 핵심 부분을 요약을 하자면 과거에는 일단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입장 변함없었고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제 CNN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또 밝혔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조기 분쇄를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언급을 했지만 직접 말을 들어보면 중간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겠다. 결국엔 끝까지 대화 기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를 깔고 있거든요. 네,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네. 북한이 핵 문제 등 하여간 한반도 안보 문제 관련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이제 설정하셨는데 네.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압박을 해도 우리하고 핵 문제 논의 안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대화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대화는 남북 간의 긴장 해소라든가 네. 아니면 인도적 문제 이런 거를 대화의 목표로 생각한다면은 아주 바람직한 얘기인데 네. 만약에 대화 목적 자체가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북한은 끝까지 안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무참히 꺾어버리면서 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어제 언급된 이 통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통일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네,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결국에는 인도 지원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저건 정치와 별개인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이제 이론과 실제, 이상과 현실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하는 국가 간에도 인도적인 문제, 어린이, 노약자, 여성 이런 건 보호하게 돼 있고요. 어려울 땐 지원하게 돼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론이고 이상인데 실제로 북한이 지금 미국을 겨냥하고 한국을 겨냥하고 일본을 겨냥하고 하는 그 핵미사일 쏘는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게 이 정부의 철학인 건 알겠는데 이것이 막 그냥 하루아침에 또 같은 날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네, 국민들이 것에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설명을 한달지 뭔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국 역사에 보면 초나라 춘추시대 때 송양지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 송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는데 송에 있는 그 대표가 네.
전쟁은 정정당당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밀리면서도 이렇게 명분 세우다가 망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 송양지인을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의 제재를 계속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2375호가 네. 이행된다면 북한 제재 내버려 2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00만 불, 러시아가 300만 불인데 800만 원 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네. 절반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인도적인 지원의 의미는 잘 알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사일 쏘느라고 핵탄두 개발하느라고 핵실험하느라고 돈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임산부들 굶겨놓은 북한인데 그 돈을 또 남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과연 맞는가? 간접적으로는 결국에 핵 개발을 돕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어차피 우리가 뭐 800만 불을 안 준다 하더라도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영유아를 이렇게 지원할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애들한테 백신 주거나 네. 치료제 좀 주는 것 자체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알겠습니다. 더 강화시키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CNN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히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 미국 의회에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러 지금 떠났죠? 길지근 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당 정치 특사단 의원들이 지금 네. 미국으로 떠났죠. 이제 지금 계속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네. 직접 미국을 설득하겠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이제 떠나고.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아까 신석호 부장이 얘기한 대로 미국은 부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술핵이라는 것이 미국의 전 지구 방위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술핵을 다시 개발해서 다시 재생산해서 설치하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북위험에 대응해서 한국을 돕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 네. 가로 안에는 재배치가 아니라 뭐 아하.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겠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역시 미국이 충분한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무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괌에도 있고 잠수함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다 재배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 의회에 요청하겠다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떠난다고 할 때만 해도 저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과연 저렇게 의원들이 따로 야당 의원들이 단독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옳으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마침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야당에서 비록 그 절차는 무시했죠.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먼저 요구를 한 다음에 네. 대통령이 안 들어주면 이제 미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바로 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 야당 의원들의 미국에 가서 이렇게 주장한 것 자체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꼭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을 네. 해요. 지금 자꾸 이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놓치고 있는데요. 미국이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을 제공하겠다 그랬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은 핵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트라이던트나 미니트맨이 발사되면 너무 피해가 큽니다. 북한도 그렇죠. 그렇고 우리가 그걸 통일해도 그 땅을 못 쓰잖아요. 네. 전술핵 하게 되면 한 1, 2km만 오염되니까 쓸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는데 전술핵은 B1, B2를 싣고 오려면 몇 시간 걸리고 날씨 나쁘면 비행기 못 날라오고 북한은 바로 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확장 억제를 미국이 북한 저렇게 핵실험을 하니까 제대로 이행하려면 가까운 데 갖다 놔라. 네. 미국 배라도 좋다. 군산항에 갖다 놔라. 어디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전술핵을 배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이 얘기한 확장 억제 전략을 가시적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과연 북한은 어떤 나머지 카드를 가지고 또 미사일 살라미 전술을 펴게 될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종국 실장 그리고 이정훈 부장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